자, 고래클럽 나른의 정영입니다. 일단 요즘에 보시면은 코로나 때문에 또 좀 신경질 많이 썼죠.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물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정도. 또 제가 전에부터 항상 한 얘기가 있습니다. 2월 달 바닥을 잘 봐라. 2월 달 저점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3월 달에 어저께 급등, 금일 급등, 2월 달 저점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 교수님. 예, 맞습니다. 연중 최저가 2월이었고 이제 앞으로 3월, 4월까지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장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정지용 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 지수 반등이 좀 나오다가 막판에 대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버냉키, 양적 완화하고 큰 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드라기 총재, 나만 믿으세요 얘기 나오고 큰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파월 의장이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9시 이제 회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락세를 좀 보였죠. 근데 제가 항상 이 대세 상승 기조는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세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최저점 라인대가 바로 추세가 꺾어지는 지점이 1900.53p. 그래서 현재 주봉 상태를 보면 바로 여기가 720주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현재 아무리 급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달 저점 대비 또 3월 달 저점 대비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봉에서입니다. 일봉에서 보면 금일 아침에 좀 급등했죠. 본래 추세가 붕괴되면 추세가 붕괴된 선 자체가 고래기법에서 저항대로 작용한다. 그래서 급등하면 매도 관점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일단 또 하루 이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전 저점이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간다가 아니고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5선을 회복하는 확인 매매가 제일 좋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코스닥도 현재 종합주가지수를 볼 적에는 아주 좋은 모습 잘 보이고 있네요. 자,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은 우리가 매매 전략을 펼칠 적에는 항상 5선 기준으로 하는데 이 코스닥, 코스피 다 좋아요. 현재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봉 상태에서 5선은 회복은 못했습니다만은 자, 주봉이 이번 주가 좀 추세가 붕괴된 상태에서 720주가 빨간 선, 요거 720주 선이 현재 좀 지지를 받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단기 지표가 매도신을 좀 보내고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죠. 일봉에서도 아침에 급등했다가 종가가 다시 붕괴. 그래서 항상 급등할 적에 쫓아가는 것은 아니다. 근데 어저께 보면요. 일반 매수 신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은 가려고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주어집니다. 자, 강릉선님. 예. 일단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보시게 되면은 수급 불안이 아직까지는 이뤄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한된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한된 반등이라는 것이 뭐 내일 떨어진다, 내일 모레 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선까지 올라가면 반락에 대한 흐름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현재 3월에 대한 그 옵션 만기 포지션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 3월 옵션 만기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 차트를 좀 더 작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과 까만색 선이 이제 포지션인데 빨간색은 외국인들, 까만색은 개인인데요.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외국인들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만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제한된 반등 후 반락과 바닥을 다지는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고 현재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이 만기까지에 대한 흐름은 어느 정도의 연속적 상승보다는 제한된 반등 후 반락과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서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에 좀 대비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3월 중순에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강세 흐름에 향후 증시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조종시마다 매수 마인드를 이제 접근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밀리면 매수, 어제 매수해서 향후에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매수는 하되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반등과 반락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이 지금 앞으로 이어지겠죠. 추경 편성이 다음 주 정도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상반기 중에 약 4월 정도에 시진핑에 대한 방한 가능성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12월 달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대선에 대비 관점에서 하방 경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작이다 보니까 크게 걱정할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이제는 월봉에서 2개월 동안 내려온 이후 첫 번째 양봉이 나면서 특히나 이런 투자 심리가 시그널을 돌파를 하며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면서 저번 달에 최고 대량 거래가 월봉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의 강세가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바로 이런 포인트가 일봉에서 다우지수가 최근에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지고 폭등이 나왔습니다. 거래가 최고로 텄다는 것은 이걸 바닥의 의미로 해석하시면서 이제 시장은 긍정적 관점 보면서 지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종목 장세에 초점 맞추면 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다시 들어간다면 미국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미국까지도 만약 확산이 좀 이뤄지게 된다면 가다가 시장이 다시 멈출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시장에 대한 경기에 대한 어떤 부양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제 걱정할 필요까지는 크게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지수 좀 설명 또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지수가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다가 막판에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뭐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겠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장 같은 경우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종가로 밀리는 모습이 아니었고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5일선 이제 막 회복되려고 하는 위치, 반등권, 매수권에서 이제 미는 흐름이죠.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이제 G7 이제 긴급 이제 회의가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새벽에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도 시장의 반응이 약하다. 그럼 내일부터는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일장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양적 완화, 금리 인하 패키지가 발표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역대 항상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고 대세 하락 기조로 꺾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이러스는 영원한 게 아니죠. 잠복기라는 게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양적 완화 금리 인하는 역시 팩트, 사실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G7의 코로나19 이제 성명일 이제 내일 아침 발표할 예정이다 보니까 역시 내일 아침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상승 전환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확진자가 이제 국내에서 특히 대구 경남 지역 쪽에 둔화 양상이 나타나야지만이 좀 더 빠르게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제 하단 추세, 지금 중장기 하단 추세 부근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세 하락 기조로 꺾여지느냐, 아니면 이번 달 이제 추세가 회복되면서 5개월 평선 회복되면서 이제 방향을 다시 위쪽으로 잡고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느냐, 중요한 달이 아마 3월 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해외 증시, 특히 이제 다우 증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제가 이번에도 25,000포인트대까지 조정을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해드렸습니다. 대폭락 MTNW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예측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25,000포인트, 이 721선 부근, 2018년도 때 12월 달에 저점 부근이었죠. 그 부근 721선, 이번에도 역시 721선 부근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전일 아래꼬리 대양선 일봉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지수는 내일장 확인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반등이 이뤄지면은요, 일단은 점진적 상승세에 초점 맞추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대형 호재가 나왔는데도 추세적으로 하락 기조로 꺾인다. 5일선은 회복이 안 되고 꺾인다. 그럼 내일부터는 재차 현금 비중 확대하는 전략 쪽으로 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쯤 시황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리은님. 네. 항상 주식은 고래기법에서 기본적 분석은 720선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또 3월 달보다는 2월 달 바닥을 형성한 종목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오늘 주제 보시죠. 자,
자, 일단 현재 신풍 제약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대기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고 있죠. 네, 오늘 좀 급등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자, 밑에서 보면 단기 지표가 올라오고 고래방이 오히려 잡히고 있습니다. 내일도 연속해서 거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역시 720선 고래기법의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720선입니다. 우상으로 하나, 둘, 셋, 쓰리 바닥을 형성하고 신고가 패턴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하나 더 볼까요? Q캐피탈, 서울제약 인수설. 인수설이 제기되면서 아침에 급등장세가 나타나고 서울제약도 아침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을 받고 있죠. 대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근데 추세가 전환돼 있어요. 이렇게 추세가 전환된다면 그 다음날 반락할 적에 항상 5일선 기준으로 시가야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 급등할 때는 안 쫓아가죠. 또 밑에 보면 고래방이 우려 잡히고 단기 지표도 50까지 올라오고 단지 여기서 투자 심리 50 이하 3박자가 안 맞으니까 지금 당장 상승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반등 이후 다시 반락 지지를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서서히 올라오려고 하면은 거래가 연속 증가세가 보이면서 5선 안착 지지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현재 상태에서 내일 같은 경우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5선 매매를 이어가면서 역시 이것도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역시 신고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추세가 지난달 전환 이번 주 안착 현상 보이면서 천량선이 발생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강남 교수님. 네, GH 신소재를 볼 텐데요. 지금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아침 시가 뜨면서 코로나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관련주 자체는 지수가 올라갈 때 밀리고 밀리면 올라가는 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면 경기에 대한 위축 때문에 증시가 빠지겠죠. 근데 지수가 올라간다면 코로나에 대한 종료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현재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그렇다고 꼭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다 보니까 다시 확산이 된다거나 미국에서 확산 가능성은 아직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관련주인 GH 신소재가 계열사가 바이오 클린룸을 병원, 바이오 기업 등에 공급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음악병실 부족 현상 때문에 관련주로서 개념에서 수혜 가능성에 대한 기대 심리로 주가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월봉이 특히나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상장 이래로 터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거래가 실리며 상승의 어떤 중장기 시작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신저가 속에 대량 거래가 실리면 이제 본격적인 장기적 상승 국면 안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5인선에 대한 붕괴가 되면 단기적 경계를 하겠지만 5인선에 대한 회복 시에는 재차 다시 한번 공략 대상으로 보면서 5인선 기준 갖고 상승과 하락을 나누시면 되는데 단 코로나 관련주는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좀 대응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코로나 종료 쪽으로 가게 된다면 전반적인 코로나 관련주가 하락할 여지를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모트렉스를 볼까요?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가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와 함께 이 관련 시장에 대한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오늘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주에 대한 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7월 달에도 본격적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에서 이제 달리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이제 7월까지 관심권에 들어가는 것이 분야인데 월봉의 특이상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신저가가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왜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졌겠냐 이거죠. 못 갈 종목은 그냥 클러 내려야 되는데 실리고도 돌파했다는 것은 상승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월봉이 시작 단계에서 매집이 이뤄진 상태란다면 바로 주봉에서 20주 이평선 장중에 돌파할 때와 22선에 대한 돌파할 때 오늘 바로 매수 포인트 들어가서 22선, 20주 이평선에 대한 지지 속에서는 상승, 붕괴 시 조정이라는 개념의 기준가를 갖고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은 결과 줄 수 있겠죠. 다만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이라든가 혹은 대량 거래 터졌던 시점에 이 절반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아직까지 위쪽으로 완전히 일봉 상태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시간이 좀 등락을 거듭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관심권에 둘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이번에 제가 또 이제 바이오 종목 한 종목이랑요, 반도체 종목 하나를 좀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CMG 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CM제약 같은 경우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좀 많은 종목이죠. 그 부분이 장점인 종목인데요.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조현병 치료제 개량 신약을 미 FDA 신청을 하면서 이제 올해 허가를 또 이제 받게 되면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박일기 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 중국 쪽의 대규모 계약도 체결한 상태이죠. 앞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이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부분이죠. 앞으로 블록버스터 신약 4종에서 5종 정도 개발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작년도 R&D 비용이면 400억 이상 대규모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앞으로 이 항암제 개발 성공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 3,000원대 중반대에서 강한 지지를 건을 형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항권, 최대 매물대 이 부분이죠. 4,000원대 중반대 이 부분 저항권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중장기 MACD가 이제 막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투자 심리 침체권에 있다. 이번 달부터 이제 50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 역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박스권 매매, 4,000원 중반 저항권, 3,000원 중반 지지권 이렇게 보면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의 대량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굉장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 여기까지 또 마치고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릴 종목은요. 윈팩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반도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대가 둔화되고 지수가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잡으면서 역시 하반기 유동성 장세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역시 반도체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이 윈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후공정 또 패키징 업체로 작년도부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죠. 작년 4분기에만 주당 순이익이 189원 정도 가까이 나올 정도로 지금 작년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규직을 이제 100% 채용하면서 대규모 시설 투자 한 500억 가까이 작년도에 시설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모펀드 쪽이죠. 기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중장기 지금 일봉상 쓰리바닥 패턴 형성 국면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작년도에는 1,300원대 부근에서 대표이사가 3자 배정 위상증자를 했다는 부분도 지분을 확대했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이죠. 일단 올해까지 이제 보유 예수가 또 돼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하단 추세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중요한 지지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부근 2,400원대, 2,300원대 후반대에서 2,400원대 부분을 단기 중기 저항권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팩 이 종목 일단 단점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황 우려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반도체 DRAM 지금 가격은 오히려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업종 역시 증시가 상승세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 매매 양호할 것 같습니다. 윈팩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 교수님. 네, 다음 종목 에코프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에서의 지금 개방이 앞으로 더욱더 우리나라 협력 관계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한한령 해제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중국의 배터리 시장에 대한 보조금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기차 시대가 이제 돌입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배터리에 대한 수혜가 지금 예정이 되다 보니까 소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산업 리튬 2차 전지 부분에서 앞으로 관심권에 볼 수 있는 에코프로, 또 환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 및 사후 처리 부분에서의 또 특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관심권에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가 되겠죠. 일단은 NCA 양극 소재 관련해서 세계 2위의 캐파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분야에서의 앞으로 관심권에 볼 수 있는 스토리가 있고, 2차 전기차 시대가 이어짐에 따라서 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발맞춰서 관심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고 있지만 심리가 50부터 상승세가 이어진다. 그래서 아마 2차 전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 19년도의 실적에 비해서 이번 연도가 최고 실적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은 돼요. 실적으로 봤을 때도.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데 심리가 50권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역시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양봉에 대한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음봉이 줄고 있는 관점에서 거래가 저번 달 터지고서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현재가도 매수권에 해당이 된다는 관점에서 5개월 이평선만 지지받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추가적 상승에 초점 맞춘 전략은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동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직포, 바로 이 회사의 또 자회사가 부직포를 생산합니다. 근데 부직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 실적에 대한 어떤 자회사 모멘텀으로 동양의 주가 강세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코로나 끝난 건 아니다 보니까 이 마스크 일부 어떤 재료가 터지면서 올라간 것들이 몇 개 있지만 이평선 자체가 역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밀리고 또 올라갔다가 밀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역별의 월봉 종목은 연속적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단기적 수익을 챙기고 다시 5인선에 대한 손절가 잡고 다시 한번 재매수해서 5인선 매매로 이어가다가 또 급등하면 또 수익률 한번 챙기고 다시 또 반락하면 5인선 매매, 그러다가 상투를 찍는다거나 전형적인 하락 전환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매매를 자제해야겠죠. 그래서 단기적 대응을 하면서 하되 코로나 관련주가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전반적인 약세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리는님. 저는 줄기세포 관련해서 지금 파미세를 좀 볼까 합니다. 이 파미세를 보면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아래 위에 꼬에 달리면서 대양선이 발생됐습니다. 요거는 이게 상승 초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 조심스럽게 바닥을 탈출,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럴 적에 우리가 항상 거래량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거래가 현재 어저께보다 좀 약하죠. 밑에 투자 심리가 50이야. 또 단기 지표는 선매수를 보내고 있고 고래방엔 오히려 채뼈 있습니다. 자, 이럴 적에 항상 어저께 추세가 전환되면 금일, 내일 시가야 반락할때 저가 분할 매수 이후에 금방 가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등을 이제 쫓아가지 말고요. 급락할 적에 또 추격 매도하지 말고요. 행보 등락을 보이면서 점진적 상승세 초점이 주어져 있다고 보이고요. 단지 주봉 상태 보면 이번 주가 우하향으로 꺾여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3주째 방향성을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파미세 같은 경우는 현재 바닥을 쳐내는 과정에서 비중 조절을 잘하면서 월봉 보면 좀 많이 좀 조정받았죠. 네, 빡빡이었기 때문에 상승 전환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동원 한 말씀 하시죠. 예,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참여하시게 된다면은 SNS 노란토에 오셔서 MTNW를 검색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강남 큰손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설명을 많이 드릴 거고요. 이 방송 끝나고 나고 MTNW에 또 오시게 되면 또 이제 검색을 하셔서 오시게 되면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22시가 되겠죠. 10시에 오후 10시에 오늘 공개 방송에서 자세한 설명과 내일도 장 끝나고 나면 공개 방송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내일 오전 8시부터 제가 공명 정주 전문가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 아침 꼭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MTNW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오늘 파월의장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아마 파격적인 정책을 꺼내들지 않았으면 아마 오늘 회의를 열지 않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책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래님. 네. 자, 3월 달이 아니고요. 2월 달 저점을 형성한 종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